네, 소셜 미션 수립과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소셜 미션에 대해서 개념, 기본적으로 어떻게 또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소셜 미션 수립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셜 미션은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의지와 방법을 나타낸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소셜 미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셜 미션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는 수익 모델 내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소셜 미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소셜 미션에 대해서 시적으로 수립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서 소셜 미션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간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는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사례를 가지고 소셜 미션이 사회적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셜 미션을 수립하는 것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목하는 사회 문제를 정의와 분석해야 된다. 이때는 문제의 현황과 근원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라든지 아니면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의 정의와 분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 문제 하면은 노인 빈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황, 예를 들어서 빈곤이 모든 노인인지 아니면 학대를 받는 노인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식조사라든지 연구조사,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정의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 접근 방법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입니다. 주목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시도된 내용에 대해서 광범한 조사를 해야 된다. 특히 나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존의 접근 방법 외에 또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이게 왜 실패했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왜 성공했는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가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3단계에서는 국내의 유사 사례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사회적 기업가들의 접근 방법에 대한 광범한 조사를 통해서 배울 점, 차별화 포인트 등을 도출해야 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가는 해외에서 시도된 방법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미 시도한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 방법을 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비전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시장 수요를 확인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명확화해야 된다. 특히 이 과정은 모든 단계를 수행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 진행되기보다는 위의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 비전과 방법을 제안하는 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셜 미션의 수립 프로세스의 마지막 대미 단계는 저는 이 5단계라고 봅니다. 5단계는 소셜 미션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화시켜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낼 것인가. 결국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 창출보다는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을 행사하는 임팩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장을 보고 이 회사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낼 것이라는 간명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셜 미션 수립 프로세스 5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다른 강의에서 나왔던 간접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소셜 미션을 수립해보는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소셜 미션 수립 프로세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례는 K목에 나오는 사회적 기업 경영, 아름다운 경영 이야기라는 부산대학교 조영복 교수의 강의에서 재인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여러분들이 조를 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소셜 미션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소셜 미션 수립을 5단계로 하는 것을 같이 실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셜 미션 수립 프로세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에 또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소셜 미션을 발표하고 수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소셜 미션 주목하는 사회 문제 혹은 새로운 대안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사례에서 보면은 먼저 베이비붐 세대들을 포함한 40, 50대들이 사회적 이슈가 정년 연장, 재취업, 자영업 창업, 벤처 창업도 있는데, 여기에 또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을 한번 더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추가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중장년층이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년 연장이라든지 재취업, 자영업, 그 다음에 벤처 창업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즘 또 이슈가 되는 사회적 경제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 한번 추가해 볼까, 이런 것도 이제 첫 번째 어떤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은 이제 2단계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른 기존 업체들의 어떤 방법, 정부나 시민사회 이런 기존 접근 방법이 없었는지를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현재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경제로 전환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 지자체나 시장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보니까 교육 대상이나 적응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중장년층 또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전직이나 이직이나 아니면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 경제로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국내 사회적 기업들의 접근 방법의 문제점, 배울 점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크로스 섹터 인재라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다양한 섹터의 영역을 넘나들며 각 섹터에 대한 이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섹터 간 교류 및 역량 극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인재라는 이런 관점에서 크로스 섹터 인재 교류 사례를 한번 보니까 주로 사회적 경제에서 기업 섹터로 가거나 기업 섹터나 사회적 경제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의 문제점 보니까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3단계에서 국내의 사례에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단계에서는 그러면 나의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쭉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승산 있고 내가 한번 새로운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에서 커리어 전환까지의 컨설팅을 우리가 제공하겠죠.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그래서 먼저 퇴직 전에는 제일 커리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40,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크로스 섹터 인재 풀을 육성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면 제일 커리어로 사회적 경제로의 커리어 전환을 컨설팅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소셜 디자이너라든지 체인지 메이커로 이제 사회적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또 사회에 선순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체화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4단계까지 봐왔지만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투자자 관점, 이해자 관점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소셜 미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것이 결정되었으니까 거기에서도 특히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하겠다. 크로스 섹터라는 것은 내가 사회적 경제에서 일반 경제로 일반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 이렇게 넘어가는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을 통해서 중장년제 커리어 전환을 통해서 결국 비전은 사회적 경제 크로스 섹터 인재 육성 및 중장년층 전환 지원 1위 기업이 되고 미션은 이러이러한 갖고 있고 주요 사업은 네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딱 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중장년층 커리어 개발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앞으로 인재를 키우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때 잘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또 소셜 미션 우수 사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의 사례를. 자, 먼저 첫 번째 사회적 기업 소셜 미션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제주 올레길입니다. 제주 올레길은 우리가 소설가 및 언론인인 서명숙 씨가 너무나 유명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얻어서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 올레를 설립하고 자신 이사장이 돼서 추진한 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개통이 되었고 제주도 200여 개 마을을 지나는 425km 탐방로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그 지역 주민, 정부 관계기관, 관광객이 오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제주 올레길이 생기기 전에는 상업적 관광지로 제주가 그야말로 향락, 그다음에 소비하는 이런 그 관광지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제주도가 문화 역사를 탐방하고 제주도 현지인과 또 외지인이 교류하는 새로운 힐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서 2013년도 아쇼카 펠로우의 서명숙 이사장이 선정되었고 사회적 가치는 지역 공동체 및 자연 중심의 여행 서비스 제공을 통한 슬로우 라이프 기반 대안적 도보 여행의 문화를 확산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또 일본의 규슈와 협약을 맺어서 제주 올레 브랜드를 수출해서 시적으로 일본에서도 이런 길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서울 둘레길이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제주 올레길을 벤치마킹한 이런 그 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올레라는 말은 실제로 제주의 올레라는 초대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된 사회적 기업 소셜 미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사회적 기업 인폴루션 제로입니다. 인폴루션 제로인데 이 인폴루션 제로라는 말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폴루션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폴루션 제로라는 뜻입니다. 정보 공해 제로라는 뜻이죠. 이 인폴루션 제로를 세운 사회적 기업 대표 박유연 씨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굉장히 젊은 여성이죠. 그래서 이분은 5년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시대가 이르고 적극적인 자극적인 정보들이 범람하는 시기에 실제 본인이 온라인 뉴스로 굉장히 아동 성폭력 기사라든지 아니면 상업성 음란 광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최근에 약 2년 전에 또 발생한 N번방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무방비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어린 아동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충격을 느낀 박유연 대표는 2010년도에 인폴루션 제로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공해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전 세계 아이들을 건강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이 박유연 대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 특히 한번 디지털에 무자비하게 노출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여러가지 폭력을 봤을 때 굉장히 아주 시의적절한 소셜 미션이고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터넷 환경에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모든 기록들이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에게 인터넷 환경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 소셜 미션 사례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포루션 제로의 성공을 개인적으로 기원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또 굉장히 또 우리나라 또 사회적 기업 중에서 유명한 딜라이트 사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딜라이트라는 것은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고객 중심 서비스로 우리 사회 난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내 보청기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가장 먼저 오감 중에서 떨어지는 기능이 청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청기가 굉장히 비싸서 외국에서 수입이 되다 보니까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대개 또 이렇게 또 보청기가 필요한 계층들은 사회적 약자인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좋은 보청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통되고 결국은 듣지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소통돼서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서 이 김정현 대표라는 대학교 때 이분이 청각장애인을 그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만났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하고 못 알아듣고 소외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이 보청기를 개발해가지고 국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하겠다 해서 현재 이 딜라이트에서 판매하는 보청기 가격은 시중 가격의 거의 5분의 1 수준의 한 3, 40만원 수준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인에게 맞는 1:1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기본을 약 100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단가도 낮추고 보청기 시장에서 가장 또 핵심이었던 AS 구조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성공적인 사업으로 성공하고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벤치마킹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저가 보청기 개발 보급으로 저소득 난청인에게 보청기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례이고 앞으로도 이 딜라이트와 같은 많은 청년 그 사회적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우수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에 대해 살펴봤다는데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죠. 한 7, 8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사슬 모델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에서는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기업의 활동과 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산 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 사슬은 실제로 사회적인 가치 사슬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은 보통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이어니어 휴먼 서비스라는 업체는 실적으로 우리가 그 항공기 보잉사의 보잉사의 과거에 협력업체로 제공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다, 횡령죄로 이렇게 풀려났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공기 휴먼 서비스를 항공기의 기술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굉장히 사회적인 울림을 준 사회적 가치사들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으로 1963년도에 이 파이어니어 휴먼 서비스를 설립한 분은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이렇게 본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이 상담 및 재활, 주거 서비스, 기술훈련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성공률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잭 딜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 기준 약 8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과 사회사업, 직원교육 등에서 재투자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킥스타트라는 회사입니다. 킥스타트라는 회사는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우수한 농기계가 없어서 굉장히 빈농으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킥스타트는 적정 기술을 활용한 저개발국 빈곤 농부의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1995년도에 마틴 피셔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농기구 개발 및 판매를 통해서 농부들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약 한 10만원 상당의 굉장히 원래 농기구가 비싼데 아주 단순하게 작동할 수 있는 10만원 정도의 농기구 구입을 통해서 농부들의 수입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농부들의 수입도 증대되고 농부들의 자립도 키워주고 또 회사도 성장하는 일석이조. 그래서 사회의 어떤 혁신의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해드렸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모델이라는 또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있었죠. 사회적 기업에 또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업 하면은 보통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혁신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몇 주 동안 학습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학습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본인의 좋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아쉽게도 많이 실패를 하고 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수익 창출이 안 되어서 사회적 혁신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지원 모델이라는 것은 이 회사는 REDF라는 회사인데 실리콘밸리 소재의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서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도태되는 걸 보고 사회적 기업 자체를 지원해보는 우리가 그런 사회적 모델을 만들자 해서 실리콘밸리 투자 형식으로 기부금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고용 창출을 위한 우리가 루비콘 프로그램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창업, 자금 지원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나 자금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 약자 그리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 해주거나 이런 회사들이 거의 없는 것에 착안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굉장히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가치관과 그리고 또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영속성이 없고 사회적 혁신의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상무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 지원 모델, REDF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책 소개에 앞서서 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었던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보면 이게 2018년도에 여러분 선배들이 발표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퓨처 리딩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가 발표할 때 소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리딩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자는 의미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독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장년층들이 본인들이 중장년층에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독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던 그런 사례로서 발표했던 사례입니다. 조금 좀 학생들이 발표해서 이렇게 내용이 아주 충실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는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위드라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봤었던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원 혁신 모델과 비슷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컨설팅 경험이 많은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교육해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또 발표를 했던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그 힐링, 아까 제가 뭐 제주 올레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힐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아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 정진홍 씨는 마지막 한 걸음 혼자서 가야 한다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문 기자였던 분인데 본인이 한번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안주한 게 아닌가. 안주는 자기는 안락사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성장통을 위해서 성장통을 할 거는 여러 현대인들을 위해서 50여일간 산티아고 900km를 걸으면서 깨달은 삶의 철학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입니다. 인생 레이스는 속도 경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내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나.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계속해서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또 나의 인생의 또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나의 모티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대학원에서의 수업도 아마 여러 가지 힘들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고민이 많겠지만 뚜벅뚜벅 가시다 보면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 후반전 멋진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